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부터 본격 대선 모드로 들어간 불팍. 네. 대선 모드로 들어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저 보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딱 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박성희 의원님 아직 소개도 해드리기 전인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히트앤들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박상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나왔던 김포 이서진 박상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계표 의원님 박상혁 의원만 좋아하는 거예요. 참 좋아하는 박상혁. 좋아하는 박상혁. 김병준 진짜 앞에는 김병준 수식어가 없네요. 진짜 좋아하는 김병준 최고위원. 네.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장군님께서 질투라니. 그리고 인기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 질투까지 또 하시다니. 오윤혜 씨는 뭐 네. 데일리 민주만 구독 좋아요 얘기하고 또 말이야. 주블리 얘기하시는 거 주블리 아니죠? 김병준 구독 좋아하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주블리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이걸로 아마 구독자 수가 꽤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차마 박상혁 TV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박상혁 TV도 구독 네. 좋아요. 네. 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후보 수락연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 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어제 현장의 감동이 다시 생각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네. 89.77%였죠. 야, 이게 역대 지금 거의 최고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77.53%였다고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2.2%였는데요. 이게 아마 역대 최고가 아닌가 싶고요. 네.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도 헤드라인을 그렇게 잡았더군요.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라는 보도를 냈었는데요. 저도 오늘 그 신문을 봤습니다만. 정말 이재명 대표 후보님은 네. 윤석열이 엄청나게 큰 서사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죠. 뭔가 다른 후보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함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친근하고 뭔가 되게 멀리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네. 진짜 너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네. 어떤 한 인간? 너무 짠하기도 좋아하는 너무 짠하기도 하고. 네, 너무 존경스러운 네. 어떤 한 인물로 엄청 크게 부상했다. 네. 윤건희 덕분에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실제 이번에 12.3 내란을 겪으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제일 선두에 서서 라이브 방송으로 시민들 오시게 하고 네. 그리고 내란을 그 어려운 내란을 하나하나 탄핵 소추 안에서부터 파면까지 진두지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의 비주류로 시작을 해서 주류로 당대표까지 갔는데 마음적으로 완전히 동화가 이번 12.3 내란을 극복하면서 실제 국민들과 우리 네. 또 당원들과 전우회가 생겨서 더욱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89.77%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위기를 같이 겪은 동료의식, 전우회
이런 진짜. 것들이 생겼고 우리 역사적으로 아주 큰 리더로 발돋움하셨다라는 네. 생각을 했죠. 예,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캠프에서 뭐 이따가 홍보부 얘기도 하겠지만 홍보부장으로 그 출발할 때 일반 그냥 정치에 관여가 조금 더 낮은 시민들을 모셔서 네.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김병주 최고님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님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네. 물었을 때 단연 압도적으로 12월 3일 밤 라이브를 라이브 켜고 방송. 이 내란을 진압하던 그 의연한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게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였거든요. 크게 각인이 됐군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져서 이런 엄청난 지지율로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날 그 라이브 방송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네.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딱 라이브 방송 켜고. 켜야 된다. 그다음에 방송해야 돼. 이걸 결정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심지어 키고 나서 와주십시오 얘기하는 네. 판단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네. 저는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가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네. 멘트인데 시민들한테 와주십시오. 이 멘트가 되게 직격이었던 그날 것 같아요. 밤부터 그 결정적이야.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행보들이 다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각인되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가가 위기적인 상황에서 누가 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도하고 리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정말 궁금합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경선 현장 세 분은 또 다 집권하셨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뭐 그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우뚝 세울 후보를 정하는데 아주 그 이번은 사실 경선이 흥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단히 흥행이 됐어요. 투표율도 엄청 높았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런 배경에는 우리 국민과 당원 동지분들의 열망, 네. 내란 종식을 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그렇게 흥행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또 김경수 후보나 또 김동연 후보도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네. 오히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을 해서 네. 하나로 됐고 나중에 깨끗이 승복하면서 똘똘 뭉쳐서 내란 종식과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서로 또 칭찬하고 네. 그런 아마 이런 경선 없었다. 그러니까 재미로 역대. 보면은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되게 맞아. 신사적이었다. 네, 그랬군요. 네.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후보님 수락 연설을 들으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지난 3년 전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본인 스스로에게 네. 돌렸던 그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예, 물론 여러 가지 그 당시 왜 그게 그 후보님 책임이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 패배의 원인을 자신이라고 낮추면서 이제 동지들에게 반드시 이번에는 승리하자라고 하는 대목에서 오히려 많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필살의 각오가 전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대목이 제일 진짜. 뭉클하고 우리가 단단히 뭉쳐서 이겨야겠다 그런 느낌이 정말 확고하게 드는 들으셨군요. 장면이었어요. 누구처럼 남 탓 안 하고 야, 그렇죠. 입만 열면 남 탓하시는 분, 네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왔으면 제가 그때 진 이유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진 이유는 거대 우리 야당의 폭거 때문입니다 하고 난리 쳤을 텐데 그래. 너무 비교됐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김용채 의원님 수락 연설 본 소감 듣기 전에 네. 뭐 재밌는 게 또 모 있다고 커뮤니티에서 그러죠? 어제 민주당 경선 사진을 들고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래요? 생각났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예. 이재명 후보 사진에 트로트 자막 한 줄만 얹어주면 그야말로 미스터 트롯 같다. 진짜 약간 손짓 같다. 그러네요. 네. 손이 애절해 보이는데요. 계속 이러고만 있어야지 네가 와서 안아줄 때까지 약간 이 자막까지 입혀가지고 예, 진짜 네. 미스터 트롯 짤인데요, 보니까. 네. 저희들이 본선에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채 의원님 어제 그 수락 연설 들으시고는 좀 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어저께 사실 그 메시지 중에 네. 그 가슴에 많이 닿았던 것은 내란 종식을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행복한 국가, 네. 행복의 하드워와 통합의 하드워로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분열돼 있고
또 하는데 대통령의 책무 네. 1번을 통합으로 들었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후보께서 최고위 회의에서 나와서 대통령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통합의 의미가 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연설에서도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다. 실제 리더십 손자병법 2500년 전에도 임금은 비전 아래 하나로 국민을 뭉치는 걸 첫 번째 도라고 했어요. 네. 이것을 이재명 후보께서 수락연설에 그것을 보여서 아주 인상적이었죠. 우리 손자병법의 네. 전문가이신 우리 김영수 최고님께서 역시 오. 고문에 아주 고전에 네. 강하신 전문가라고 네, 하면 전문가. 너무 약합니다. 대가라고 대가, 네, 대가. 표현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너무 약하게 표현해서. 김병주 의원님만큼이나 네. 이 보수 농객의 대표적인 정규재님도 이 이재명 대표의 수락 연설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네, 것 같아요. 네. 보니까 SNS 에, 국힘당 후보 네. 토론회를 보면 이재명이라는 말을 마치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복하고 이재명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는 증오의 언어나 적개심을 표현하는 언어가 없었다. 이게 그렇죠.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그리고 어제 그 수락 연설 들으시면서 뭉클하고 약간 울컥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네, 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댓글이 저도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 울컥했던 부분이 네, 뭐예요? 이게 패배도 가슴 아팠지만 네. 패배 이유가 더 아팠다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괴로우셨냐 이게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그렇죠. 너무 막 이게 그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그 맞아요. 시절이 생각나고 너무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우리. 그때 제가 그 대목에서 완전 울컥해가지고 지난 그 3년 동안 본인에 대한 그 수사뿐만 네.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한 또 많은 또 당에 대한 여러 동지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가혹한 탄압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그 문장에서 전 녹여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범호랭님이 저도 어제 현장에서 울었어요. 왜 이렇게 좋고 짠하고 안쓰럽고 그런 진짜 그런 느낌. 그리고 정미진님께서는 눈물 흘리고 울었습니다. 네, 네. 이 유수님도 수락 연설 너무 감동이었다. 랑님도 울었습니다. 가을 하늘님 가을은 펑펑 어제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게 완전히 저한테 주는 약간 위로의 말 같아가지고 어제 진짜 너무 울컥하고 좋았습니다. 네. 네, 정말 감동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군요. 예. 정말 이 댓글도 많았는데 투표 마렵다. 빨리 투표하고 싶다. 아.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네. 투표 말도 너무 재밌는 네, 말이에요. 진짜 이번 6월 이재명 3일이죠. 네. 이재명 후보님 경선이 아주 흥행되고 네. 득표율이 아주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 있어요. 뭐요? 네. 박상혁 의원이 아하. 홍보 본부장을 했어요. 아이고 뭘 그러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홍보 본부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이 얘기는 좀 더 크게 유튜브며 해주십시오. 쇼츠며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박상혁 의원님 감각이 뛰어나다 네. 하고 칭찬도 많이 했어요. 홍보 그 너무 중요하죠. 선대위 할 때 맞은편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서 네.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번 우리 오윤혜 씨도 그 지은하라고 하는 쇼츠가 있습니다.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쇼츠인데 그러니까. 네. 젊은 우리 당의 인재들이 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홍보본부가 아주 잘해서 또 이런 높은 득표율이 나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이재명 후보와 함께 경선을 치렀던 김경수 전 지사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을 축하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죠. 네, 맞습니다. 보실까요? 그동안 지지해 주시고 네. 그리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꿈이라고 했죠. 이재명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승리, 압도적인 정권 교체. 네. 아, 네. 김동연 후보도 아마 글을 낸 것 같은데요. 보여주실까요? 압도적 정권 압도적, 네. 교체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 길 맨 앞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이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 SNS를 네. 지우셨어요? 아니요, 아니겠죠. 아니요. SNS 네. 지금 아마 자료가 네. 확보돼 있지 않는 것 같고 네. 어제 현장에서는 두 분은 반응이 어땠나요? 저는 이제 저는- 뒤에 있어가지고 예. 두 분의 반응도 두 분의 반응이지만 네. 두 후보의 반응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분위기도 압도적이었고 그다음에 투표 결과가 압도적이었으면은 그 지지자들도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뭐 먼저 가고 싶기도 하고 할 텐데 끝까지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지지자들, 김경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끝까지 그 현장에 남아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결국 그게 이제 하나된 원팀 정신을 잘 보여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대 의원님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꽃다발을 이재명 대표님께 드리러 갈 때는 뒷모습만 나왔는데 네. 드리고 앞모습을 보니까 거의 울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 본인한테 꽃다발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아주 김- 새로운 재밌는 해석입니다. 네. 그렇죠. 아니 옆에서 세 분이 쓰시고 혼자 쓰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꽃다발 안 줘서? 꽃다발을 왜 왜 안 주냐? 나만 안 주는 거냐? 왜냐하면 네 분이 손을 들 때 네, 본인만 박찬대가 없는 거야. 아, 꽃다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본인은 없어야 되잖아요. 세 명이 아니, 그러면. 울만 합니다. 그래도 얼핏 울만 그 합니다. 앞 간결 네. 못 보고 그 사진만 보면은 다 꽃다발인데 본인만 저 같아도 울었을 없었는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도 저는 승리자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페어플레이로 했고 네. 또 나름의 그 한 표 한 표 해서 물론 2위, 3위 정해졌지만 네. 그 귀중한 표들이 또 일부는 갔었고요. 네. 중요한 저는 정치적인 자산을 본인들도 얻고 경험을 얻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기반으로 본인들의 입지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페어플레이를 안 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홈집 내기 이런 걸 냈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국면을 할 텐데 이번에는 페어플레이로 다행이다. 하고 서로 윈윈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분들도 김경수나 김동연에 대한 좋은 생각, 네. 표로는 안 갔더라도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싶고요. 또 이런 분들이 같이 하나가 똘똘 뭉쳐서 대선 승리를 해야 되겠죠. 네. 예, 어제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로 네. 예, 후보가로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항상 1등만 한 건 아니었죠. 삼수색입니다. 삼수색. 네. 8년 전에는 3등을 했습니다. 그때 아. 성남시장 오일혜 이재명 씨도 혹시 모르셨죠? 삼수색이란 거. 재우생 정도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가시밭길이 많으셨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뭐 삼수생은 몰랐네요. 그래서 그때 패배 연설을 했었고요. 네. 어제 승리를 보니까 그때 패배 연설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났고 그렇게 기억한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변방에서 시작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많은 정치적 부침을 견뎌냈고 이제 중심에 우뚝 선 우리 이재명 후보 8년 전 패배했을 때 연설 모습 자료가 준비되어 있군요. 한번 네. 볼까요? 네. 우리가 오늘은 비록 이렇게 헤어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말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진 그 커다란 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다시 키워서 되돌아옵시다 여러분. 8년 전만 해도 또 더 젊으시네. 저 때도 정말 패기와 예. 그게 넘치셨네요. 그러니까 처음 도전하셨을 때의 네.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첫 도전인가요, 이게? 2017년 그렇죠. 첫 도전. 그러니까 네. 지난번 대선은 기억하시는데 이게 삼수생이라는 걸 조금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와 같은 또 그런 후보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꿈으로 저는 이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8년 만에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된 어떤 강점이랄까요? 이런 거를 평가해 주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예. 그만큼 능력으로 입증을 했죠. 2017년 저 때도 그때 3일 했던가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 그때도 참 탄핵 하고 때문입니까? 그다음 그러네요. 아니, 예. 안희정 후보. 안희정 네. 이랬던 후보. 걸로 제가 네. 기억되는데 네. 그때 완전 비주류였잖아요. 사실은 비주류였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성남시를 최고로 좋은 시로 만들었고 또 경기도를 아주 최상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네. 경기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입증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또 실제 대선 후보로서 3년 전에 실패하시고 네. 다시 우뚝 그 우리 민주당 대표가 되시면서 고비 마르다 했고 또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리더십을 압승하고 또 12.3 내란을 맞이해서 리더십으로 극복하고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렇게 8년 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아까 보니까 차차님은 생각합니다. 8년 네. 전 네. 후보님 귀엽다고. 네, 그렇죠. 네. 확실히 저 때는 좀 젊으시고 지금은 더 원숙한 느낌이 네. 있습니다. 김영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시대마다 원하는 그 영웅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에 딱 필요한 인지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죠. 어떤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좀 강하면서도 많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는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선출되신 후에 오늘 첫 일정이 국립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두 분도 다녀오시고 저도 갔다 왔는데요.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는데요. 영상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는 개인적 야망, 욕망을 위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 최악의 내란 행위였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과제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좌우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헌정 파괴의 세력을 징치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데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대본과는 조금 다른데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어디였냐면요. 대본에는 통합한다, 함께한다지만 전 개인적으로 헌정 파괴 세력을 징치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것. 이게 저는 인상적이에요. 저는 저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옆에 네. 김병주 최고위원이 보인다는 거. 오늘 많이 응아 식사 안 하셨어요. 많이 피곤해 아니 보이시는데. 눈이 부셔갖고 그 햇빛이 아주 강했거든요. 네. 저 때가 이제 한 10시쯤 넘었을 때 10시 반쯤 네. 됐을 것 같네요. 사실 오늘 현충원을 가서 참배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현충원 참배 이후에 통합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데 언행일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역대 대통령 묘소를 다 들려서 참배했다. 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갔는데 사실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이승만, 가실 때? 예, 이승만, 박정희를 가야 되느냐, 네. 김영삼, 네. 그리고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다 간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은 네. 저분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하는 게 지금은 위기 극복을 하고 민생을 살리고 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념과 진영 또는 역사 문제는 약간 옆에 두고 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아주 큰 발걸음을 하신 거죠. 물론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는 비판하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 박정희 묘소를 갔느냐, 그럴 수는 이승만 묘소를 있겠습니다. 갔느냐. 네. 그렇지만은 실제 그 이승만의 과라든가 박정희의 과를 그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잠시 옆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통합하지만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지만 이제 국민 후보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해서 사실 저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쵸. 네, 오늘 용기. 저기도 같이 가셨죠. 그 네. 박태준 예, 총리 묘소도 그렇죠. 네. 박태준 포항제철 전 회장 묘소는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네. 중간에 김민석 최고가 건의를 해서 갔었고 네, 네. 그때 이제 DJP 연합인가요? 그 당시 이제 박태준도 총리를 하셨고 그때 보수 진보의 그 통합의 아이콘으로 박태준 총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들려서 했고 그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사실은 거기를 가야 되는가. 본인은 당신은 이제는 통합하고 그런 거는 역사에 좀 옆에 좀 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럼 또 우리 지지자분들은 좀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용기 있게 결정을 네. 하셨는데 우리 지지자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태준 전 총리에 대해서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그게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 게 자동차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는 결국 뭘로 만드느냐? 이 철강으로 만들거든요. 이 포스코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그걸 만들어냈고 지금 미국이 뭐 며칠 있으면 뭐 해운부 장관이 온다는데 조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조선도 배를 뭘로 만드느냐? 철강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의 공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네. 또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후보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요. 한덕수 그렇죠. 씨. 저 지금 현충원 하니까 갑자기 지난주 한덕수 씨가 현충원 가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청년들의 희생에 눈물이 난다. 근데 저는 세월호 11주기에 이분은 가시지도 않았어요. 같은 청년의 희생을 차별하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거기 가서 눈물을 닦는 모습에 언론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좀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이분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총리였는데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비교가 있겠지만 됩니다. 아까 저 댓글 중에 많이 지나간 댓글이긴 합니다만 제가 인상적이어서 소개해드리면 네. 금 SU 이렇게 발음되는 것 같아요. 영어로 돼 있어서 네. 그분이 예와 존경은 다르니까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정확한 표현인 것 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그 표현이 적절해서 제가 좀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자. 우리 박상희 의원님 이렇게 압도적인 득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본부장을 역시 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향후 이제 이게 어떻게 비밀일까요? 어떤 선거 전략? 보안이 아니라면 좀 선거 마케팅? 전략 홍보. 뭐 홍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이번에 의미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저 뒤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파란색 바탕에 우리 빨간색 저는 사실 저거는 네, 네. 태극기의 문양을 네. 일부 그렇죠. 저기 추상화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통합을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태극기, 대한민국 이런 우리의 정통성을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용기이자 포용이자 그렇습니다. 자신감입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과감한 행보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나가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자신들이 입지가 지금 뭐 내란 때문에 축소된 것도 있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인 행보 때문에 그래서 이번 본선에서도 저희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나가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 문양이 태극기 문양이거든요. 원래는 세모로 아니라 태극기에 나오는 태극에 이렇게 물결인데. 굴곡을 아. 하려고 하다가 네, 네. 디자인상 이래 그렇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 태극기가 태극기 모독 세력인 태극기 부대한테 뺏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재명 후보께서 태극기 찾아와야 된다. 찾아와야죠. 12.3 내란을 극복하려면 찾아와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부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녀요. 네. 지금도 하고 저기도 다 태극기를 다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태극기 사실 태극기 부대는 저는 태극기 모독 부대라고 생각이 그럼요. 하고 있는데 그냥 극우 태극기 모독 부대인 거죠. 부대로부터 찾아와야 되겠다 해서 줄기차게 했고요. 이번에도 저 디자인에 들어갔는데 저거는 또 국민들은 언론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 저 보수들까지도 받아들이는 포용할 수 있는. 중도 보수까지도 확장의 의미가 있다. 아, 이렇게 언론에서는 또 유추 해석을 아주 하고 뭐 잘 긍정 평가인 거죠. 긍정 네. 평가를 홍보가 성공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되고. 아 네. 근데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굉장히 행동이 빠르신 것으로 지금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아,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현충원 참배 끝나고 나오면서 방명록 기록하잖아요. 네. 근데 최고위원은 항상 옆에 있잖아요. 옆에서 있다가 아. 이거 저 방명록에 기록하는 네. 이거 저 방명록 그 글씨를 찍어오셨군요. 제일 먼저 찍어서 제가 빛보다 SNS 빨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네. 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네.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오늘 디팍 출연 때문에 찍으신 거죠?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습관적으로 홍보하면 사실 김병주를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찍어서 이제 SNS에 왜냐하면 이 메시지 지금은
빛처럼 빨라야 돼요. 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는 네. 빛처럼 빨라야 되는데 이런 우리- 좋은 메시지 빨리 홍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화면에 그래서- 나오게 한번 들어보시면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뚜렷이 한번 들어주세요. 예. 다시 한번 예. 네. 네. 예, 김영철 의원님 우리 그래요? 역작입니다 오늘 기자보다 빨리 소문에 의하면 기자분들이 김명주 최고위원님 SNS를 보고 저걸 네. 보도했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 그걸 저 전문용어로 일보. 일보를 때리셨습니다. 일보를 때리신 그렇죠. 거죠. 네. 제가 일부러 딱 여기 보면은 큰일 났습니다. 기자들한테 좀 원망을 아, 어떻게 예. 받으시려고. 아니요. 일보를. 일부러 이제 드림 구구님 잘하셨어요 하면서 그랬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아, 네. 사진하고 여기 네. 이제 딱 올렸죠. 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 그럼 우리 박성현 의원님께서는 선거까지 홍보부장을 계속 맡으시는 거죠? 이제 이번 대선. 그걸 모르죠. 뭐 우리 또 아. 최고위원들이 결정을 해주시는데 그렇군요. 이게 이번에 그 경선 내부 홍보물이었거든요. 그 내부 경선 홍보. 현장에서 아, 있었던. 그렇군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많은 동지들이 당원 네. 동지들이 들고서 많이 이렇게 연호하고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네. 이번에 이 사진이 굉장히 편안해 보였다. 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님의 편안한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이 좀 홍보하고 네.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이번에 큰 역할이고 앞으로도 해 나갈 이번에 생각입니다. 영상도 되게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 베이지색 니트 입으시고 네. 진짜 출마 영상. 네, 대한민국에 대한 말씀하시는 그 영상도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죠. 다 민주당 약간 그 전엔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있었고 뭔가 고루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감성이 의상 너무 코디도 좋았어요. 너무 좋고 예, 감성도 좋고 너무 깔끔했고 딱 네. 메시지 전달이 너무 잘 됐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네. 항상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이제 오후에 SK 하이닉스 가셨군요. 방문했고요. 그렇죠. 예, 네.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방문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SK 하이닉스 방문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는 여기 이게 먹거리 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금 수출 상품이 자동차와 반도체 아닙니까? 사실상 반도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프리오사도 방문하고 했지만 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추격,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또 하이닉스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무슨 노동시간을 가지고 네. 본질을 왜곡하는 문제. 왜냐하면 대규모 공장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기라든지 네. 그 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왜 오히려 이상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거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그렇죠. 일반적인 그렇죠. 네. 투자를 하자는 지금 거거든요. 용인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네. 짓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 필요한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인들과 상의해서 만들었는데 무슨 노동시간 이런 걸로 발목을 잡아서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좀 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두 분 우리 이제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예비 후보 캠프의 홍보 본부장으로서 본선에서 임하는 각오. 한 말씀.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둥당당당에 네. 말씀해 주시면 오늘이 될까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4월 28일. 428이잖아요. 4.28. 우리 주블리 김병주 최고위원이 일보 찍은 날입니다. 뭐죠? 오늘은 네, 네. 이순신 장군 네. 탄신일이에요. 그럼 태어나신 주봉 날이에요. 태어나신 어, 날인데 네. 저는 사실 이순신 장군은 위기를 극복하신 우리의 영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오늘 현충원에 이재명 후보 모시고 갔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위기를 극복한 이순신 장군의 출정식 같은 비장함이 있었다. 네. 지금은 다른 대선과 다르게 비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선에서야 5년 임기 마치고 이렇게 하는 선거지만 지금은 내란이 일어나서 맞아요. 하는 선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 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에서 무너져 내려서 네. 지금 엄청 위기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는 이재명 후보다. 네. 그리고 또 그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려면은 대선 승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네. 힘 모아주는 건 간단해요. 일단 뭘부터 해야 되나? 당원 가입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지금 후원? 데일리 민주 데일리 구독 민주 좋아요 구독. 주블리 김병주 주블리. 좋아요 네. 하고 김기표 박상혁 TV 네. 이런 데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언론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언론전에서 네. 여론전에서. 근데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일리 민주라든가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많이 추천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구독, 좋아요를 좋아요.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 다는 것까지. 네. 여기서 시작하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지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이재명 후보 너무 훌륭하다.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 자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의원님의 이런 각오를 홍보를 물어봤는데 해야 되는 우리한테 지금 네. 네. 저는 뭐 인물을 목숨 주시- 걸고 이순신 장군의 출정식처럼 네. 목숨 걸고 네. 지금 해야 되겠다는 대통령 각오를 만들기. 하고 있죠. 이순신 네. 장군님과 이재명 대표님 성이 똑같은 이시니까. 네. 이런 그것도 공통점인데요. 공통점. 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네. 판단력, 네. 따뜻한 가슴 네.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김포 이서진 박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김포 이서진. 이거 무슨 네. 일이죠? 김병주 최고님은 저희 같아요. 홍보 담당 최고위원처럼 아 정말 이 전술 전략에 능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뭐 병력을 잘 운영하는 거 이상의 제일 중요한 게 이 고공전 어떻게 하면 다양한 전술을 전략을 쓰실 건가 네. 정말 대가신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단합된 마음으로 승리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불팍도 제가 알기로는 방송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본선을 맞으면 또 여러 네. 가지 방송으로 확대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바른 목소리, 더 네. 정확한 목소리들을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찍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네. 불팍 우리 데일리 민주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신나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네. 우리 출연해주신 김병주 주블리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그다음 김포 이서진 박상혁 박상혁 의원님.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